특히 가구 뒤쪽은 더 위험해요. 특히 다용도실은 답이 없어. 무섭죠. 여러분, 창문에 물방울만 맺혀 있어도 괜히 긴장되시죠? 장마철은 끝났는데도 집안 습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별로 아니야? 벽에 습기 짜서 곰팡이 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귀찮아도 결국 걸레 들고 닦고 무릎 테이프 붙이고 또 단열 페인트도 발라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물방울이 곧장 곰팡이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곰팡이와 결로를 막을 수 있는 7가지 도구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결로와 습도를 이해하고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습도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곰팡이는 결로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결로는 공기가 100% 포화 상태가 돼야 물방울이 맺히지만 곰팡이는 습도 80%만 넘어도 이미 번식을 시작합니다. 특히 가구 뒤쪽은 더 위험해요. 가구는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면 60에서 70% 습도에서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 벌써 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섭죠. 그래서 집안 습도는 반드시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셔야 해요. 이 구간이 가장 쾌적하고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는 최적의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습 온도계 여러 개 준비하세요. 발코니, 다용도실, 세탁실, 침실 그리고 가구 뒤 같은 곳에 꼭 하나씩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바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걸레나 성능 좋은 습기지. 창문이나 벽에 물방울이 맺히면 바로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두면 곧바로 곰팡이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보통 스키지를 이용해요. 걸레는 세밀하게 닦을 때 좋고 스키지는 넓은 면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훨씬 깔끔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만약 확장한 발코니 외벽 쪽이나 안방 외벽에 붙박이장을 두신다면 안전하게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가구를 놓으세요. 통풍 잘 해주시고요. 저는 예전에 냉장고 옆에 두었던 수납장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번져서 그냥 가구를 버린 적이 있었어요. 3번, 락스와 페인트붓. 만약 이미 곰팡이가 폈다면 곰팡이 제거제나 락스로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다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답니다. 이때 페인트붓을 이용하면 틈새까지 고르게 발라져서 훨씬 편리합니다. 붓으로 고르게 바르면 효과가 좋아요. 락스는 반드시 찬물에 희석해주고 다른 세제와는 절대 섞지 마세요. 섞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매우 위험해요. 네 번째, 키친타올 또는 휴지. 락스를 바른 곳에는 휴지나 키친타올을 덮어서 적셔두세요. 약품이 마르지 않고 곰팡이 뿌리까지 스며들어서 효과적이에요. 방치 시간은 얕은 곰팡이는 30분에서 1시간, 깊게 스며든 곰팡이는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도 이 시간을 권장합니다. 휴지를 제거한 뒤 반드시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그래야 잔여 약품과 죽은 곰팡이 포자가 제거됩니다. 잊지 않기. 5번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곰팡이를 닦아낸 뒤에는 꼭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습도가 70%가 넘었다 싶으면 환기를 빨리 해주세요. 특히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해요. 음식 냄새로 실내 공기도 안 좋아질 뿐 아니라 습기 폭발하는 순간이랍니다. 선풍기를 돌려주면 물기가 마르고 습도가 내려가니 훨씬 도움이 돼요. 특히 다용도실 답이 없죠. 단열도 안 돼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나오는 습기로 가장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이죠. 여름 지났다고 이제 선풍기 넣지 마세요. 한 대쯤은 놔두시고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은 사계절 필수템 제습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제습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확실하게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장마철, 빨래 건조할 때, 조리 후, 샤워 후, 발코니 다용도실. 제습기를 이렇게 사계절 이용하면 본전 뽑고도 남겠죠? 한 가지 더. 제습기는 고가의 대용량 하나보다 중소형 2대를 공간마다 돌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필요 공간에 따라 이용하면서 사용하면 더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제품들이 판매량이 더 높아요. 제가 매장에서 제습기를 판매하다 보면 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하도 습해서 샀는데 겨울철에 빨래 건조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비교 사이트 다나와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습기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 의한 거라고 하네요. 온난화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만 잘 하신다면 훨씬 쾌적한 집을 만들 수 있답니다. 곰팡이와 결로는 방심하면 또 생기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 해결에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시작해보세요. 습도 확인, 가구 배치, 빠르게 물기 곰팡이 제거, 환기, 제습기, 선풍기 이용, 이런 작은 변화가 집을 훨씬 쾌적하게 바꿉니다. 만약 곰팡이가 사람보다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땐 진짜 이사 고민도 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 오늘 알려드린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곰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거의 내단열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결로를 완벽히 잡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특히 아파트, 댓글을 보면 결로는 대부분 시공하자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끝만 먹고 단열 벽지나 페인트, 단열재 보수 공사를 다시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결론은 또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열재로 꼼꼼하게 기밀 시공해도 상대 습도를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로와 곰팡이는 반복적으로 생길 거예요. 단열벽지, 특히 단열벽지 실크벽지는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폐시보협회 게시판만 봐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로나 곰팡이를 막는 핵심은 단열재가 아니라 습도 관리입니다. 환기는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건조한 무게를 들여와 상대 습도를 잡는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공사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상대 습도를 이해하고 생활 속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결로와 곰팡이를 막는 진짜 열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